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포커 치는 거 좋아하세요? 본인은 고스톱 전문이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에 모이면 고스톱을 많이 치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포커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저도 요즘 한국에서는 포커 칠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호주에 살 때 동네 아저씨들과 가끔 했었어요. 물론 맥주 사기 정도 소액으로 했고요. 그런데 유난히 포커를 잘 치는 백인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한 10번 하면 최소 8번은 꼭 이기는 분이셨는데요. 비결이 뭘까요? 사람이 항상 운이 따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세상에는 어디 가기만 하면 경품에 당첨되는 운 좋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남의 패를 참 잘 읽어요. 포커라는 게 내가 무조건 좋은 패가 들어와야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보다 높기만 하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가 원페어일 때 내가 투페어이기만 하면 되고 또 같은 원페어라고 해도 내가 더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포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상대의 패를 잘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 보이지 않는 상대의 패를 잘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너무 재미있는 상황인 게 아침에 제일 먼저 매매한 종목이 넥스턴 바이오인데요. 시냇물처럼 맑으신 구독자 한 분이 요즘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다음날 수익을 잘 내시길래 오늘도 수익을 잘 내셨겠다 생각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해서 제가 깜놀했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화면 캡처를 받아둔 건데요. 참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별일을 다 하네요. 이런 정성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할 텐데. 암튼 이걸 보시면 이지트로닉스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에 갔어요. 이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테슬라에서 폐배터리 팩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보냈다는 건 자기들이 아주 높은 패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는 거죠. 물론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어서 다음날 정규 시장에서도 10% 넘게 갭 상승시키고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갭만 띄워서 팔아먹고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재료가 엄청난 게 아니라면 이런 건 굳이 매매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폐배터리 관련주인 MPC가 또 있죠. 이 종목 역시 3.05% 상승을 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지트로닉스가 엄청나게 상승하면 우리도 같이 올릴 수 있어 라는 뜻으로 해석되죠. 그런데 여기 넥스턴 바이오를 보면 3.96% 상승했어요. 이 종목은 자회사인 로스비버 테라퓨틱스가 덴마크의 세계적인 기업 노보 노디스크와 당뇨병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결과 발표를 할 거라는 기대감에 화요일에 20% 이상 올랐다가 어제 살짝 빠진 종목인데 뭔가 좀 의심스럽죠? 그럼 이런 종목은 잘 분석해서 매매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넥스턴 바이오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일봉을 보시면 당뇨병 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한 이슈로 화요일에 거의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22.59%로 마감했어요. 임상 3상은 임상 2상과 달리 엄청나게 큰 재료예요. 그런데 어제 갭을 살짝 띄웠다가 거래량 없이 쭉 밀어내렸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나한테 잠시 관심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순진하게 에이 오늘 안 올리네 그러면서 관심을 끊죠. 그럼 세력들은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급등시켜요.
이게 세력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양음양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 음봉이 나오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 형님들은 이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씩 힌트를 줬죠. 좋게 해석하면 매너가 있는 거예요. 매너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수익을 만들어주죠. 실제 이날 거래 대금이 590억이었는데 오늘 750억을 넘기면서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여줬죠. 분봉으로 제가 실제 매매한 내역을 보시면 전 오늘 최소 3% 넘게 갭이 뜰 줄 알았는데 1.74%밖에 뜨지 않길래 그냥 시초가에서 바로 3,000주를 매수하고 어제 종가였던 3,160원에 또 3,000주 매수대기를 걸어 놓았는데 그냥 이것만 체결되고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시초가에 어떻게 사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정말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재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많이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크게 손해보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아마 구독자님께서는 음봉을 기다리신 것 같은데 그럼 시초가에서 일부 사고 나머지는 분할로 매수대기를 걸어 놓으세요. 저도 오늘 위에 것만 체결되고 어제 종가에 걸어 놓은 건 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전 재료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시초가에서 안 사질까봐 오히려 한두 호가 위에 걸어 놓는 경우들도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괜찮은 종목은 시초가에서 일단 사고 2분할이든 3분할이든 나누어서 매수대기를 걸어 놓으세요. 그럼 좀 덜 억울하죠. 아무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길래 1차 VI부터 확인했더니 3,54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520원에 일단 50% 매도대기를 걸어놨더니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VI 걸리고 나서 오히려 갭을 띄워서 21.84%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감각인데 차트와 호가창을 같이 보면 오늘 상한가까지 보낼 생각은 없고 여기가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하고 싶은데 제 구독자분들이 따라할까봐 일부러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5일선을 깰 때 나머지 물량의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여유 있게 지켜보다가 21선을 살짝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다시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이후엔 조금 흘러내려서 종가 9.18%로 마감했죠.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초가에 이렇게 사신 분들은 최소 9%는 수익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리고 물어보신 영우 DSP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로 OLED와 LCD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날 삼성 디스플레이와 OLED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22.48%로 마감했는데요. 계약 금액은 비밀이라고 해서 제가 비밀스럽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도 다음날 하루 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2.1% 상승시키고 오늘 오전에 2.5% 갭을 띄웠다가 바로 25.21%까지 급등시켰다가 종가 12.6%로 마감했는데요. 저는 공급 계약과 관계된 재료라서 매매 대응을 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냥 급등하길래 다른 비밀들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분봉을 보시면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어도 재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시초가에 매수를 못하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넥스턴 바이오 같은 종목을 또 만나고 확신이 생기면 시초가에서 매수하고 밑으로 분할 매수 대기를 걸어 놓으세요. 아셨죠?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코이즈가 제일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2차전지 양극재 그리고 이재명 의원 관련주로도 분류되죠. 그리고 엄청나게 파워풀한 세력주죠. 오늘 정확한 뉴스나 공시는 없었고요. 2차전지 소재 대량 생산을 위한 테스트에 들어간 것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적합도 1위를 했다는 것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코이즈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분봉을 잠깐 보시면 오전에 그냥 야금야금 올려서 여기서 VI 보내고 여기서 다시 계속 급등시켜서 바로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고 완전히 단단하게 잠궜죠. 이 세력 형님들이 한번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들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 위메이드 맥스 좀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전문 회사고 위메이드의 자회사죠. 위메이드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3.0의 메인넷을 다음 달 오픈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한가에 갔는데요. 5월 달에도 자체 발행 가상화폐 이슈로 급등했다가 최근에 조금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좋은 재료로 상한가에 보냈죠. 오늘 위메이드 역시 25.25% 급등을 했는데요. 거래대금은 위메이드가 4,670억 넘게 터뜨리면서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가벼우니까 상한가에 안착했죠. 분봉을 보시면 오전부터 아주 탄탄하게 쌓아 올리면서 점심때쯤 상한가에 보냈죠. 저도 아침부터 계속 지켜봤는데요. 여기 휴게소 자리에서 매수를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안 했더니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 그 다음 RF 세미 좀 보겠습니다. 주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죠. 이 회사가 예스 파워 테크닉스와 공동으로 1700V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RF 세미의 1700V급 전력 반도체는 안전성 확보를 원하는 전기 자동차와 짧은 충전 시간을 위해 고전압, 고전류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충전기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 종목이 올 1월에 여기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원자외선 UVC 조명을 선별 진료소에 설치한다는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를 2번이나 가고 11,500원까지 올랐었는데 이후에 조명이 꺼지듯 쭉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오랜만에 상한가로 돌려 세웠죠. 거래대금은 36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쭉 올렸다가 좀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또 쭉 뺐다가 다시 급등시켜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려서 또 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상한가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좀 깔끔하지는 못했죠.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좋은 모습을 보인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괜찮았죠. 코스피는 갭을 띄우고 쭉 뻗어나가지는 못했지만 어제보다 상승한 2473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깨물고 싶은 1.2%짜리 양봉을 보이면서 825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한 구독자님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드리려고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더 썼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제 채널 초창기 때부터 좋은 댓글도 꾸준히 써주시고 항상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구독자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확신. 사전적 정의로는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건 정말 그분이 대단한 거죠. 저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